내 손에 들린 낡은 필름 카메라는 도시 외곽의 버려진 공장지대를 향해 있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은 앙상한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빛바랜 하늘이 불안하게 걸려 있었다. 이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다. 나는 셔터 소리만이 나의 존재를 알리는 침묵 속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낡은 인형을 발견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응시했다. 인형의 한쪽 눈은 빠져 있었고 옷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나의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아련했다. 바람 소리만이 삭막한 공간을 채우고 셔터 소리만이 나의 존재를 알렸다. 나의 카메라는 늘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담는다. 낡은 건물, 부서진 의자, 이름 모를 잡초.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이준호, 29의 젊은 사진작가다. 사람들은 나를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했다. 나의 미소는 늘 환했고 나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나는 양어머니 김민숙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다. 따뜻한 보살핌, 끝없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막연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는 친어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희미하게 존재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작업실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벽에는 내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 그 사진들은 나의 내면에 숨겨진 상실감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망을 상징했다. 나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느낄 수 있었다. 카메라 렌즈는 내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나는 종종 꿈을 꾸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꿈은 나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내가 태어난 순간에 대한 잔재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내 낡은 필름 카메라 렌즈에 맺혔고 세상의 풍경은 흐릿하게 번졌다. 나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골목길 구석, 비에 젖은 낡은 종이 박스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픈 길고양이였다. 녀석의 털은 엉망이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볼 여유. 하지만 녀석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그 눈빛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 나를 보는 듯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작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나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내 품에 안기자 이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녀석을 품에 안은 채 걷곳도 걸었다. 동물병원 의사는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비쌌다. 나의 지갑 속에는 겨우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돈밖에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양이의 치료비를 선뜻 지불했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녀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고양이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서 녀석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나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내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고양이가 건강을 되찾자 나는 녀석을 보살펴줄 곳을 찾기 시작했다. 동물병원 직원은 내게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별똥별 보호소.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보호소로 향했다. 보호소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고 직원들은 아이들을 돌보듯 고양이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단체 직원에게 건넸다. 녀석은 나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를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길고양이를 데려간 단체의 직원은 내게 고마움의 표시로 낡은 손수건을 건넸다. 손수건은 부드러운 면 재질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희미하게 별똥별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이 아이가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은 따뜻하게 말했다.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의 부드러운 감촉이 나의 손끝에 닿자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별똥별이라는 자수를 보자마자 나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양어머니의 품에 안겨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던 순간,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내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충격적인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연히 양어머니의 서랍에서 나의 출생 기록이 담긴 서류를 발견했다. 그 서류에는 내가 태어난 직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나의 친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친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양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묻지 않았다. 그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나는 손수건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탄생과 관련된 알 수 없는 비밀, 그 꿈속의 아기 울음소리, 차가운 감촉, 이 손수건은 나의 잃어버린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별똥별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현상이 아니라 나의 운명과 얽힌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양어머니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양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하구나. 늘 다른 생명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이 참 예뻐. 그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양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그녀의 사랑은 내가 겪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친어머니가 나를 버렸는지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밤잠을 설쳤다. 손수건의 별똥별, 자수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나의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양어머니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친어머니의 존재는 그녀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나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시 도시 외곽의 버려진 공장지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버려진 것들을 찍으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카메라는 나의 분신과도 같았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름다움을 담았다. 그리고 나의 사진 속에서 나는 늘 나 자신을 찾으려 했다. 잃어버린 과거, 잃어버린 나의 일부. 그것들이 나의 사진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나의 친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나의 사진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버려진 아이들의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나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 힘을 통해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나의 친어머니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버려진 공장지대에서 돌아온 후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손수건에 새겨진 별똥별이라는 자수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그리고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과 함께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양어머니 민숙 씨는 내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었지만 친어머니의 존재는 그녀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을 터였다. 나는 그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밤이 깊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업실 벽에 걸린 사진 속 버려진 인형의 눈이 나를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그 인형이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내게는 그 모든 빛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양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의 카메라 가방을 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좋은 사진 많이 찍었니?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서 쉬렴, 맛있는 음식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녀의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국 양어머니의 낡은 다락방을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나의 출생과 관련된 어떤 단서라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다락방은 먼지 쌓인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빛바랜 앨범, 낡은 가구, 그리고 추억이 담긴 상자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먼지는 나의 코를 간지럽혔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참을 뒤진 끝에 나는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이름 모를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안에 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 그리고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나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서류에는 내가 태어난 직후 도시 외곽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나의 친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인적 사항은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꿈속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낡은 아기 신발을 꺼내 들었다. 신발은 작고 낡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기 신발이 들려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여인이 나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상자 안에 담긴 서류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친어머니가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는 사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져 혼란에 빠졌다. 나는 양어머니에게 진실을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계속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정성이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양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양어머니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준호야, 네가 이걸 어떻게... 양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왜 숨기셨어요? 왜 저에게 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양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 제 친어머니는 누구예요?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거예요? 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양어머니는 나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친어머니가 나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어머니의 과거를 숨기려 했다. 심지어 양어머니는 내게 진실을 밝히면 그들의 행복한 가정이 깨질 것이라고 말하며 나를 압박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제발 친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마. 그 모든 진실은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거야. 나는 양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기려 했다. 나는 이제 진실을 향한 길에서 양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친어머니를 찾아야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강렬한 욕망이 불타올랐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내가 왜 세상에 버려졌는지,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밝고 긍정적인 준호가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공허함과 함께 친어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카메라는 여전히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담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나는 친어머니의 사진과 서류들을 들고 밤낮으로 연구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특징, 하지만 서류에는 그녀의 인적 사항이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희미했다. 나는 그녀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의 친어머니를 찾으려 했다. 나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과 내면의 이야기를 포착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나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의 잃어버린 흔적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나의 사진을 통해 친어머니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나의 사진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나의 사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나의 사진들을 공유했다. 나의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나는 잃어버린 것을 담는 사진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의 사진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나의 사진들을 본 한 명의 기자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자신을 박서아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유명 사진 잡지 기자였고 나의 사진 속에 담긴 특별한 시선과 재능을 알아보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 준호 씨의 사진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준호 씨의 시선은 정말 놀랍습니다. 박서아 기자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박서아 기자는 나의 사진들을 잡지에 싣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 찾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철함과 함께 정의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 같았다. 저는 준호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호 씨의 친어머니를 찾는 것을 돕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인맥과 정보망이 있습니다. 박서아 기자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망설였다.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박서아 기자는 나의 친어머니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사진들을 잡지에 싣고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언론은 나의 친어머니 찾기 프로젝트를 대서특필했다. 나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친어머니 찾기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나의 친어머니와 과거에 얽혀있는 인물, 최상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나의 친어머니의 과거를 감추고 있으며 나의 친어머니 찾기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보였다. 박서아 기자는 최상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과거 나의 친어머니와 사업 파트너 관계였으며 그녀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들고 그녀를 위협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나의 친어머니의 비밀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그는 나의 친어머니 찾기가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최상구는 나의 사진을 훼손하거나 나의 활동을 방해했다. 그는 나의 전시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나의 작품을 훼손했다. 그는 내게 익명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친어머니 찾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심지어 양어머니를 찾아가 나의 친어머니 찾기를 막으라고 압력을 가했다. 양어머니는 그의 협박에 두려워하며 내게 친어머니 찾기를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최상구의 악행에 분노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친어머니를 찾고 그녀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불타올랐다. 나는 박수아 기자와 함께 최상구의 모든 악행을 밝히고 그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카메라는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사진을 통해 그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어린 나,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진실을 찾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를 찾아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다. 나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최상구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나의 사진들은 훼손되었고 나의 전시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양어머니는 최상구의 협박에 두려워하며 친어머니 찾기를 포기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최상구의 집요한 방해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나의 친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약점을 잡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사진을 통해 그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늘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나의 친어머니 찾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최상구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의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예술 도구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의 불법적인 활동들을 사진에 담았다. 최상구는 나의 친어머니를 협박하고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은 주로 고가의 미술품을 밀수하고 위조품을 유통하는 것이었다. 나의 친어머니가 그의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사진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상구의 불법적인 사업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취재 능력으로 최상구의 비밀스러운 거래 현장을 포착하고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우리는 함께 최상구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준비했다. 나의 친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녀가 과거에 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사진관을 방문했다. 박수아 기자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었다. 사진관은 도시의 가장 낡고 허름한 뒷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간판은 녹슬어 글자가 희미했고 유리창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친어머니의 잃어버린 과거와 최상구의 음모가 얽혀있는 거대한 미로의 입구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필름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게 안은 낡고 먼지 쌓인 사진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카메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낡은 인화 용기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나는 렌즈를 통해 사진관 곳곳을 응시했다. 나의 눈은 숨겨진 단서들을 찾기 위해 날카롭게 빛났다. 준호 씨, 이곳이 친어머니가 일했던 곳이 맞을까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박수아 기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감했습니다. 이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관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그때 나는 낡은 카메라 진열대 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은색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는 낡고 빛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낡은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다. 사진 조각에는 어린 내가 찍혀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친어머니가 남긴 단서였다. 나는 목걸이를 들고 사진관 안을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았다. 나의 눈은 마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착했다. 먼지 쌓인 바닥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 벽에 긁힌 작은 자국들, 그리고 오래된 달력에 표시된 알 수 없는 날짜. 이 모든 것이 내게 단서가 되었다. 나는 사진관 깊숙이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낡은 벽장 뒤에 숨겨진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직감했다. 이곳에 친어머니가 남긴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우리는 허리를 숙여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애썼지만 자물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최상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했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을 눈치챈 것이었다. 결국 이곳까지 찾아왔군. 이준호, 너는 나 어미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최상구는 이미 이곳에 함정을 설치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최상구,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날 겁니다. 박수아 기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나의 옆에 서서 나를 보호하려 했다. 최상구는 비웃듯이 웃었다. 흥 기자 따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는 모두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사진관 곳곳에서 그림자 조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우리를 포위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최상구는 우리가 사진관에 들어선 것을 알자마자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하여 나를 무단 침입자로 몰아간 것이 분명했다. 경찰이 사진관에 도착하기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동시에 최상구는 친어머니에게 압력을 가해 나와의 접촉을 피하게 만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는 내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최상구는 내게 다가와 나의 목을 졸랐다. 내 놈이 감히 나의 비밀을 폭로하려 하다니 너도 내 어미처럼 죽어 마땅하다. 그의 소나기는 점점 더 힘을 조여왔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의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꽉 쥐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최상구의 얼굴을 응시했다. 나의 눈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의 잔인함과 욕망,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공포까지. 나는 나의 사진 속에 담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렌즈를 통해 사람들의 잃어버린 흔적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나는 나의 마지막 힘을 모아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나의 카메라는 최상구의
추악한 진실을 담아냈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사라지고 내면에 숨겨진 공포와 광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었다. 나의 사진은 단순히 그의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사진관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최상구는 당황했다. 그는 경찰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내가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가 사진을 통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박수아 기자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보냈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경찰에게 나의 사진을 내밀었다. 경찰관님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준호 씨는 무단 침입자가 아닙니다. 그는 최상구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이 사진들은 최상구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수아 기자가 소리쳤다. 경찰은 나의 사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에는 최상구가 나의 목을 조르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 사진은 최상구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최상구는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되자 절규했다. 그는 박수아 기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때 나의 양어머니 김민숙이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뉴스 보도를 보고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어 뒤늦게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둥켜 안았다. 준호야, 내 아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그녀의 따뜻한 품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제가 진실을 찾으려 해서 나는 그녀에게 죄송함을 표했다. 김민숙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는 엄마에게 세상의 전부야. 그녀는 내게 친어머니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의 친어머니는 과거 최상구에게 협박당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상구는 나의 친어머니의 약점을 잡고 그녀를 조종하며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했던 것이다. 나의 친어머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최상구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출생 후 곧바로 최상구에 의해 감금당했으며 아직까지도 그의 소나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나의 친어머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최상구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구해야 했다. 나의 친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나의 양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나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다. 나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최상구는 나의 폭로와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져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나의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나의 옆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인 박수아 기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의 친어머니 찾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친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상구의 사무실을 뒤지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최상구가 친어머니를 감금해둔 비밀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나는 박수아 기자와 함께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함정들을 피했다. 나의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나는 창고 안의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친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직감했다. 이곳에 나의 친어머니가 갇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녀는 나의 친어머니였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제가 왔어요. 제가 엄마를 구하러 왔어요. 나의 친어머니는 나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만져보더니 나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우리는 나의 친어머니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박수아 기자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그녀의 사진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양어머니와 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서로를 용서했다. 나는 나의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있었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친어머니를 구출하고 두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린 후 내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도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처 입은 아들도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와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 두 분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양어머니는 친어머니를 보자마자 그간의 오해와 걱정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렸고 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양어머니와 나에게 짐이 된 것을 자책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서로를 용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했다. 친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내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최상구에게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어떻게 감금당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까지. 친어머니는 과거 최상구와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사업에서 최상구의 계략에 휘말려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최상구는 그녀의 약점을 잡고 나를 인질 삼아 협박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녀의 사업은 물론 그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친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최상구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떠나야 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았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녀는 나의 소식을 접하며 내가 잘 자라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했다. 나는 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찍은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 그녀는 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사진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본 듯했다. 박수아 기자는 친어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친어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세상에 알리고 최상구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기사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나의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최상구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다. 친어머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우리는 그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양어머니는 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두 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다.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상구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에게 돈과 권력을 제공하며 그의 잔인한 행동을 부추겼던 그림자 조직탈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상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가 저지른 범죄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이다. 친어머니는 그림자 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상구가 그 조직의 하수인이었으며 그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친어머니의 비극,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이 이토록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그림자 조직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막아야 했다.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박수아 기자에게 그림자 조직의 존재에 대해 알렸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니, 준호 씨.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막을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친어머니는 최상구에게 감금당했던 시절, 그들의 비밀스러운 통신 방식과 아지트 위치에 대한 단서를 엿들었다고 했다. 그녀의 희미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박수아 기자는 그녀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으로 그림자 조직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나는 나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들의 흔적을 찾아냈다. 나는 나의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발휘했다. 나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림자 조직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었고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카메라는 이제 진실을 기록하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그림자 조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친어머니는 최상구가 그림자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고대 유물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 유물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자 조직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친어머니에게 고대 유물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알아내려 했지만 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감금당해야 했던 이유였다. 나는 고대 유물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수아 기자는 고대 유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 유물은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시간의 거울이라는 것이었다. 시간의 거울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림자 조직은 시간의 거울을 이용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친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이 이토록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시간의 거울이 그림자 조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림자 조직은 우리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재단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 나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나의 양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박수아 기자까지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나는 양어머니와 친어머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두 분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지만 그들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양어머니는 나의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며 내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아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어머니는 내게 시간의 거울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공유하며 그림자 조직을 막을 방법을 모색했다. 나는 박수아 기자에게 말했다. 서아 씨,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우리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해. 박수아 기자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위협에 맞설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 조직의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지하 벙커였다. 벙커는 겉으로는 황량했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 조직의 비밀 기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박수아 기자와 함께 지하 벙커로 잠입했다. 그곳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함정들을 피했다. 나의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나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기록했고 나의 카메라는 진실을 기록하는 무기가 되었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능력으로 그림자 조직의 통신망을 무력화시켰다. 우리는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시간의 거울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벙커의 심장부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신전 같았다.
거대한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벽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거울이었다. 시간의 거울 앞에는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로브를 쓰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 조직원들이 무장한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드디어 나타났군. 이준호, 네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내 어미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시간의 거울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는 비웃듯이 웃었다. 어리석은 녀석, 너는 나의 힘을 알지 못해. 나는 시간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는 내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의 편에 서서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는 시간의 거울을 조작하여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어린 나,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친어머니의 모습. 그는 나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나를 흔들려 했다. 내 어미는 너를 버렸어. 너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야. 너에게는 아무도 없어. 내게 복종한다면 나는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속삭였다. 나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 어머니의 사랑과 박서아 기자의 믿음, 그리고 나의 사진 속에 담긴 희망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모았다. 나의 필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시간의 거울을 응시했다. 나의 눈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잔인함과 욕망,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공포까지. 나는 나의 사진 속에 담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렌즈를 통해 사람들의 잃어버린 흔적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나는 나의 능력을 이용하여 시간의 거울의 에너지를 역전시켰다. 나의 병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나의 사진은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시간의 거울을 통해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시간의 거울을 통해 미래를 엿보고 그것을 악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려 했다. 나는 나의 마지막 힘을 모아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나의 카메라는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에 추악한 진실을 담아냈다. 그의 얼굴의 가면이 벗겨지고 내면에 숨겨진 공포와 광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었다. 나의 사진은 단순한 그의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얼굴을 확인하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다름 아닌 나의 친아버지였다. 나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나의 친어머니를 협박하고 나를 버리게 만들었으며 세상의 평화를 위협했던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나의 친아버지였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다. 나의 친아버지는 나의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자 절규했다. 그는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수아 기자가 나의 뒤에서 그에게 강력한 섬광탄을 터뜨렸다. 나의 친아버지는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다. 나는 나의 친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날 겁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겁니다. 나는 나의 친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박소아 기자에게 넘겼다. 박소아 기자는 즉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했다. 나의 친아버지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그의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시간의 거울은 제단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나의 친아버지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의 고통을 통해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재능을 일깨워 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었다. 나의 친아버지,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가 시간의 거울 앞에서 체포되던 순간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드러난 맨얼굴은 내게 충격과 함께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삶 뒤에는 나의 친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진실을 찾아 나서는 동기가 되었고 나의 재능을 일깨웠다. 박소아 기자와 함께 그를 세상에 폭로하고 시간의 거울을 재단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드디어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의 친아버지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악행은 나의 모든 아픔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재능을 일깨워 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었다. 나의 옆에는 박소아 기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나의 승리의 진심으로 기뻐했고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에는 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가 갇혀있던 버려진 창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터였다.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은 이제 나의 승리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친아버지의 몰락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이끌었던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언론은 나의 친아버지의 추악한 진실과 나의 용기 있는 폭로를 대서특필했고 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의 진실을 찾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나의 양어머니 김민숙은 나의 친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듣고 충격받았지만 그녀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나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나의 친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나의 완치 소식과 친아버지의 몰락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있었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나의 가족은 이제 4명이었다. 시간의 거울은 재단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우리는 그 힘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우리는
시간의 거울을 연구하여 과거와 미래의 지식을 얻고 그것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나의 치유의 힘은 더욱더 강해졌다. 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빛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기여했다. 나는 나의 병을 통해 얻은 이후의 특별한 재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여 별똥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버려진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데 헌신했다. 나는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나의 사진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세상에 소외된 존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했다. 하지만 나의 평화로운 삶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나의 친아버지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죽음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친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었다. 유언장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시간의 거울을 완성하는 연구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총괄할 책임자로 나를 지목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죽어서까지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유언장의 내용에 분노했다. 시간의 거울은 이미 완성되어 재단에 보관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시간의 거울의 또 다른 측면, 즉 세상을 파괴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언은 나를 다시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양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박수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두 어머니는 나의 친아버지의 죽음과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받았지만 그들은 나를 지지해 주었다. 박수아 기자는 유언장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걱정했다. 준호 씨, 당신의 친아버지는 죽어서까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그의 유언은 시간의 거울의 위험한 측면을 다시 부각시킬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시간의 거울을 악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서아 기자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유언을 거부할 겁니다. 저는 시간의 거울이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할 겁니다. 나는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은 그의 악한 의도를 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나는 그의 뜻을 따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나는 나의 병을 치유했던 생명의 근원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나의 병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나의 사진은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사회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다.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내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시간의 거울을 악용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나의 명성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졌다. 내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진실을 밝히는 영웅이라는 이미지는 위태로웠다. 나는 나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강연회에 참석하여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나는 시간의 거울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의 거울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나의 친아버지처럼 시간의 거울의 힘을 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나는 박사와 기자와 함께 시간의 거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시간의 거울의 역사, 그 힘의 양면성, 그리고 나의 친아버지가 그것을 악용하려 했던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겼다. 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시간의 거울의 놀라운 힘과 위험성을 깨달았고, 나의 진심을 이해했다. 나의 명성은 다시 회복되었고, 나는 시간의 거울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은 쉽지 않았다. 친아버지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나는 그와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나의 양어머니와 친어머니는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 주었고, 박수아 기자는 나의 변호를 도왔다.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나는 나의 친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그의 유언이 가진 위험성을 증언했다. 나는 시간의 거울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이 시간의 거울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나는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삶, 그 모든 것이 시간의 거울을 악용하려 했던 나의 친아버지의 탐욕 때문이었다고. 나는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저의 친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계략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는 시간의 거울이 인류의 지혜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나의 최후 변론은 강당을 울렸다. 사람들은 나의 진심의 눈물을 흘렸고 나의 용기에 감동했다. 재판장은 조용해졌고 판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후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언장 무효 소송에서 내가 승소했다. 나의 친아버지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 별똥별 재단에 기부되었다. 시간의 거울은 재단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시간의 거울의 수호자로서 그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나의 진심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옆에는 나의 두 어머니와 박소아 기자, 그리고 나의 친어머니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졌다. 나의 친아버지,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에 대한 유언장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친아버지가 죽어서까지 나를 조종하고 시간의 거울을 악용하려 했던 그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로 돌아갔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시간의 거울은 재단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이제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 친어머니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최상구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양어머니와 함께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분은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너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양어머니 김민숙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친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더 이상 내게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한 운명적인 사건이자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나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나의 가족은 이제 4명이었다.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가족. 나는 나의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여 별똥별 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재단은 버려진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데 헌신했다. 나는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나의 사진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세상에 소외된 존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했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재단의 핵심 간부로서 늘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료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버려진 아이들과 동물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았다. 우리의 사진은 세상의 어둠 속에 숨겨진 아픔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간의 거울은 재단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우리는 그 힘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나는 나의 치유의 힘을 이용하여 시간의 거울을 연구하고 그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빛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기여했다. 나는 나의 병을 통해 얻은 이 특별한 재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간의 거울을 통해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았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어린 나,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친어머니의 모습.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친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 감수했던 희생. 시간의 거울은 내게 과거의 아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친아버지의 과거도 보았다. 그 역시 어린 시절, 시간의 거울을 통해 미래를 엿보고 그것을 악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고 그는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시간의 거울은 내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나의 병을 치유했던 생명의 근원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나의 병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나의 사진은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되었다. 나의 손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시련과 밝혀낸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빛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별똥별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나는 나의 양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박수아 기자와 함께 별똥별 재단의 새로운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쉼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는 나의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쉼터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응시했다.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 나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린 시절 친구 김지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소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생명의 근원과 시간의 거울에 대한 비밀. 그녀는 나의 운명을 이끈 첫 번째 별이었다. 나는 지민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쉼터 옥상 정원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나의 작은 별, 김지민을 기억하며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는 나의 친아버지도 용서했다. 그의 악행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나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을 별똥별 재단에 기부했다. 그의 돈은 이제 선한 일에 사용될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두 어머니와 나의 삶의 동반자인 박수아 기자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의 아들과 딸은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강연회에서 연사로 참석하여 나의 마지막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진실,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나의 친아버지의 악행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강연장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나의 치유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강연이 끝나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나의 두 어머니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수아 기자와 나의 아들과 딸도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진실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간견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재단본부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박수아 기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말했다. 박수아 기자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나의 아들과 딸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에는 김지민의 별도 밝게 빛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재단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는 별똥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버려졌던 아이들과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별똥별 재단 모든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이미지는 나의 삶의 좌우명이자 재단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별똥별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나의 마음속 열정은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 재단 본부의 높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과거 나의 고독했던 사무실에서 바라보던 야경과는 사뭇 달랐다. 그 속에는 내가 디자인한 치유의 공간, 나의 아들과 딸이 이끌어갈 미래의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한수아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나의 오랜 병을 치유했던 그날처럼 여전히 순수하고 밝았다. 우리는 두 아이를 두었고 아이들은 이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나의 아들은 재단의 건축 디자인 부문을 이끌며 희망의 정원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장시켰고 나의 딸은 고대 문명의 치유기술 연구를 총괄하며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들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유산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 친구 김지민의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던 강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이 나란히 액자에 담겨 있었다. 한때 내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그림은 이제 나의 승리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지민이의 사진은 나의 삶을 이끈 희망의 빛이자 그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나의 다짐이었다. 김태훈 씨는 몇 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다. 그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뜻은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윤지아는 재단의 이사로서 나의 곁을 지키며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재단은 고대 문명의 생명의 근원과 그 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고대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했고
고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구가 아니었다.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고대 문명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나는 종종 아이들과 재단의 젊은 직원들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나, 그리고 이미 결혼한 수아를 집요하게 쫓았던 나의 모습, 강민준의 잔인한 학대, 그의 아버지인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치열했던 싸움까지.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고, 진실을 향한 나의 헌신과 편견을 극복한 나의 용기에 깊이 존경심을 표했다. 나의 이야기는 재단의 정신이 되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본부에서 자선 강연회가 열렸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마지막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다. 잔인한 남편의 폭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용기, 그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던 결단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시련과 배신. 나는 나의 치유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강연이 끝나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수아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나의 아들과 딸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진실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나의 아들과 딸은 나를 부둥켜 안았다. 수아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재단 본부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에는 더 이상 장갑이 껴있지 않았다. 나의 피부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시련과 밝혀낸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말했다. 수아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희망이에요. 나의 아들과 딸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에는 김지민의 별도 밝게 빛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재단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이미지는 나의 삶의 좌우명이자 재단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잔인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의 병을 극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희망의 등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용기일 수도 있고 잠재된 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등대를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